우리 몸에 참 좋다고 알려진 두부도 이것과 함께 드시면 몸속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70살이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두부 드시는 방법을 꼭 바꾸셔야 해요.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아주 간곡한 부탁이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보약처럼 챙겨 드시는 두부가 어떤 분들에게는 응급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기운을 차리려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드시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드시다가는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찾으신 72살 최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소 산행도 즐기시고 식사 조절도 아주 철저히 하셔서 친구분들 사이에서는 건강 박사로 통하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거실 바닥을 구르시다가 결국 구급차를 타게 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평소에 그렇게 몸 관리를 열심히 하셨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최 어르신은 처음에 통증이 왔을 때 그저 예전의 허리 디스크가 다시 도진 줄로만 아셨다고 해요. 하지만 콩팥이 보내는 통증과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흡혈하는 방법이 아주 뚜렷합니다. 보통 근육통이나 허리 문제는 자세를 바꾸거나 가만히 누워있으면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다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등 뒤쪽 갈비뼈 아래 공간을 주먹으로 톡톡 쳐봤을 때 몸이 번쩍 들릴 정도로 자지러지게 아프다면 그건 콩팥이 보내는 아주 다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최 어르신도 바로 이 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결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두부는 참 훌륭한 음식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유명 대학 연구팀에서 10만 명이 넘는 분들을 10년 넘게 지켜본 결과 두부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문제는 음식 간의 궁합입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아도 짝꿍을 잘못 만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요. 60살이 넘어가면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도 스스로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더 무섭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 어르신도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신다고 자부하셨지만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그 건강한 습관 하나가 콩팥에 단단한 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시 아프고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여 온몸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상극 음식과 반대로 콩팥을 살려주는 최고의 음식 궁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100살까지 튼튼한 콩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관리 비결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마음속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건강식 재료들이 어떻게 콩팥을 공격하는지 그 실체를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최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내게 한 주범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시지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음식들이 콩팥에는 어떻게 독이 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두부를 드실 때 시금치를 같은 식탁에 올리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두부 속에 풍부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딱딱한 덩어리는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콩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 어르신의 옆구리를 쥐어짜게 만든 콩팥 결석의 정체예요.
통계적으로 결석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바로 이 성분 때문이며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60살 이후에는 이 돌이 몸 안에 생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만약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끓는 물에 5분 이상 충분히 데쳐서 드시고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데쳤어도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두부와는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음식은 바로 비트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요즘 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것은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비트는 시금치보다 돌을 만드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붉은 뿌리 부분에 이런 성분이 몰려 있어서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비트즙이 오히려 결석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매일 비트즙을 마시다 갑자기 콩팥 기능이 멈춘 사례도 있을 만큼 그 위험성이 큽니다. 비트를 건강하게 드시고 싶다면 두부와는 절대 같은 날에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살짝 쪄서 성분을 줄인 상태로 드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두부와 고구마를 한 끼 식사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저녁에 가볍게 드신다고 삶은 고구마에 두부 몇 조각을 곁들이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것은 우리 몸에 칼륨 폭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어르신들이 칼륨이 많은 두부와 고구마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피 속의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한 경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콩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리법에서도 꼭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부찌개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고기, 가공품을 넣어 끓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은 두부에 좋은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리 콩팥의 미세한 거름망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한번 굳어버린 거름망은 다시 부드러워지지 않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름에 튀긴 유부나 튀긴 두부도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부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쫙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기름의 나쁜 성분이 우리 콩팥의 미세한 혈관에 염증 찌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원재료가 믿음직한 두부를 고르시는 것이 해독 능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세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음식 궁합 이야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필요한 내용이죠. 지금 바로 이 귀한 정보를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구분들께 말로 전해주셔요.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이 이야기 한마디가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 돌을 만들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조합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꽉 막힌 콩팥 거름망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기능을 살려주는 최고의 짝꿍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올바른 음식 조합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식단으로 바꾸시고 나서 콩팥 수치가 몰라보게 좋아지셨거든요.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미역과 김 같은 바다 채소입니다. 두부를 드실 때 미역국을 함께 드시거나 김에 싸서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부에는 혈관 기름기를 씻어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오드라는 영양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성질도 있거든요.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김을 함께 드시면 두부가 빼앗아간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역의 끈적끈적한 아이딘산 성분은 피 속의 나쁜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혼자서 힘들게 해야 해도 이를 미역과 김이 대신 나눠서 해주는 셈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에 거르는 힘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바다 채소를 함께 드시면
콩팥의 일감이 줄어들어 훨씬 편안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짝꿍은 부추입니다. 두부 부침이나 조림을 하실 때 부추를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서 드셔요. 우리 몸의 이치로 보았을 때 두부는 성질이 찬 음식이라 몸이 찬 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는 정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이 만나면 산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또한 부추의 매운맛 성분은 두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훌륭한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고 피가 잘 흐르게 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 콩팥은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라 피가 잘 도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지요. 부추가 콩팥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피가 잘 돌게 만들어주니 콩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은 콩나물입니다. 두부찌개를 끓이실 때 반드시 콩나물 한 줌을 추가해 보셔요. 두부에는 단백질은 많지만 비타민이 조금 부족한데 이 부분을 콩나물이 꽉 채워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콩나물 뿌리의 풍부한 독소 제거 성분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하고 나면 암모니아 같은 독한 노폐물이 생기는데 콩팥이 약해지면 이 독소가 피 속에 쌓여 온몸이 가렵거나 몹시 피곤해집니다. 콩나물의 성분은 이러한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고 소변으로 잘 나가게 도와줍니다. 콩팥이 해야 할 가장 힘들고 고된 일을 콩나물이 옆에서 거들어주는 격이니 콩팥이 늙지 않게 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고기보다 두부가 콩팥에 더 좋을까요?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강한 산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콩팥이 이 독한 산성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고 거름망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 거름망의 압력을 3분의 1 정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콩팥 거름망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니 결국 고기 대신 두부를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는 것이 콩팥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최 어르신은 병원에서 나가신 뒤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에는 두부 미역국을 드시고 점심에는 부추를 듬뿍 넣은 두부전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실천하시고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셔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희망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 공부를 계속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실제로 건강해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72살 최어르신이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계신 하루 식단을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따라해 보셔요. 가장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 된장국에 불린 미역을 한 줌 듬뿍 넣어서 드셔요. 된장 한 숟가락에 두부 조금 그리고 미역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반찬으로 양념하지 않고 살짝 구운 김을 두세 장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지요. 두부의 단백질을 챙기면서 미역과 김이 콩팥의 해독을 돕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아침 보약 식단이 됩니다. 점심은 두 가지 중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보셔요. 첫 번째는 두부 부추전입니다. 두부 반물을 숟가락으로 으깨서 잘게 썬 부추 한 줌과 섞어 노릇하게 지져 드시면 됩니다. 밀가루는 재료가 겨우 붙을 정도로만 아주 조금만 넣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 두부찌개입니다. 맑은 국물에 두부와 콩나물을 넉넉히 넣고 끓이시되 콩나물 뿌리는 절대로 떼지 마셔요. 해독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보물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소화가 잘 되도록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듬뿍 넣은 순두부찌개를 추천해드려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시금치는 절대로 넣지 마시고 대신 배추나 양배추를 넣어보셔요. 배추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도 적고 수분도 많아서 콩팥이 쉬어야 하는 밤 시간대에 가장 편안한 채소입니다. 이렇게 새끼만 잘 챙겨도 콩팥 건강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최 어르신도 처음에는 식단을 바꾸는 게 번거롭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원래 먹던 재료의 순서만 살짝 바꾸는 거라 아주 쉽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콩팥이 이미 안 좋은데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더 큰 병이 올 수 있거든요. 다만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독한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 거름망에 가해지는 압력을 훨씬 줄여줍니다. 그러니 콩팥이 약하신 분들일수록 고기는 조금 줄이시되 오늘 말씀드린 좋은 조합으로 두부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변에 거품이 나면 무조건 콩팥병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셔요. 소변을 보신 뒤에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2, 3분 정도만 기다려 보셔요. 만약 비눗물 같은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콩팥 거름망이 약해져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신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해요.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검사 외에도 콩팥 기능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이 있는 분들이 두부를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인데요. 부드러운 연두부나 찌개용 두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분을 쫙 뺀 포두부나 단백질만 인위적으로 높인 특수한 두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당부드릴게요.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콩팥에 쌓인 찌꺼기가 시원하게 씻겨 나가지 못하거든요. 하루에 물 7, 8잔 정도를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셔요.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과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은 우리 콩팥을 깨우는 가장 귀한 보약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꼭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스스로와 약속해 보셔요. 그리고 주변 이웃분들에게도 이 좋은 방법을 말로 꼭 전해주시고요. 혼자 하는 결심보다 함께 나누는 약속이 우리 건강을 더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소중한 콩팥 건강에 대해 공부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두부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을 보호하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요. 둘째, 시금치나 비트, 고구마는 두부와 어울리지 않으니 피하시고 대신 미역과 부추, 콩나물을 짝꿍으로 골라주셔요. 셋째, 제가 권해드린 아침 미역국과 점심 부추전, 그리고 저녁 순두부찌개로 이어지는 식사 습관을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응급실의 최어르신 소식도 궁금하시지요? 지난주에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다시 찾으신 어르신을 뵙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그 아프고 수척해 보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얼굴에 발그레하게 생기가 돌고 혈색이 아주 좋아지셨더라고요.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걸음걸이조차 예전보다 훨씬 힘차고 가벼워 보이셔서 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요즘 몸 상태는 좀 어떠시냐고 여쭤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매일 아침 미역을 듬뿍 넣은 두부를 챙겨 먹고 시금치 대신 부추와 콩나물을 즐겨 먹었더니 몸이 몰라보게 가볍고 속이 편안해졌다고요. 실제로 석 달 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콩팥이 노폐물을 거르는 힘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그 무시무시한 통증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가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참 깊이 남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무턱대고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궁합을 알고 먹는 것이 진짜 보약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기예요.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건강할 때 지켜내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알고 지나치지 마셔요. 아무리 좋은 지식도 내 생활에 직접 써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시금치가 있다면 두부 드시는 날에는 잠시 미뤄두시고 시장에 가실 때는 미역과 부추 한 단을 꼭 장바구니에 담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모여서 여러분의 10년, 20년 뒤의 건강한 앞날을 결정짓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분들이 가장 바라는 행복이니까요. 제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를 찾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두부 식습관을 가져보셔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지켜줄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도우미로서 저도 늘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찬 이야기를 꼭 전해주셔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귀한 비결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셔요.